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작전을 할 때 그런 얘기했었죠. 무엇보다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트럼프다. 그래서 시조 세력들 조심해야 된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인 빌 에크먼이 흘렸잖아요. 그게 가짜뉴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영민 매니저가 얘기했죠. 가짜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 완전히 당했습니다. 간밤에 진짜 쇼커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나스닥은 24년 만에 최대폭 상승, 12%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 어찌됐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시작해보죠. 그렇죠. 요새 진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미국 주식 보느라고. 근데 오늘은 좀 설레는 마음 때문에 또 못 밤에 잤죠? 잠을 좀 펼쳤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1년 3월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최대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이게 역사상 두 번째 상승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빌 에크먼이 지난 주말에 제가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좀 남겼다. 관세에 대한 상당히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좀 나올 가능성을 좀 내비쳤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하루 있다가 이제 CNBC에서 오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대혼란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게 진짜 오보가 아니었고 사실이었다라는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입증을 좀 시키면서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좀 친절하냐면 오늘 밤에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사실 미국장이 개장하자마자 비쿨 이러면서 진정하라 이러고 나서 사실상 미국 주식을 지금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발언을 해놓고 몇 시간 있다가 관세 유예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께 심지어 이제 금까지 투매하는 상황이다.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좀 명징한 이제 휴먼 인디케이터다. 왜냐면 마진콜이 터졌잖아요. 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사셔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요 며칠 사이에 공포를 파는 장사치들, 소위 말해서 이제 쇼쟁이들이 막 득실득실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뭐 적어도 사실 오늘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시장이 과연 5%가 올라갈까 7%가 올라갈까 뭐 몇 프로가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내용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와 개별 관세로 진행이 되어 합쳐져서 나옵니다. 근데 10%는 이미 엊그제 발효가 됐어요. 이건 그냥 두고 상호 관세 중에서 그 개별 관세 부분은 석 달,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대신 중국은 왕따 전략 125%를 때렸어요. 준호 매니저, 정말 트럼프다운 그 특유의 수법 아닙니까 이런 거? 사실 딱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도 이후에서도 약간 보복 관세 얘기가 나와주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어제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막 보복 관세는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장 끝날 무렵에 시진핑이 갑자기 50% 추가 관세, 그래서 84%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104에서 125%까지 추가 보복 관세를 이제 매겼는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뭐 100%가 넘어가면 사실 200%가 됐던 1000%가 됐던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차피 이제 그 단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지금부터는 그냥 자존심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과도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여지를 좀 남겨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진핑이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사실상 뭐 칭찬도 했어요. 맞습니다. 중국이 합의는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다. 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마치 사람은 너무 좋은데 표현이 좀 서툴다라는 발언과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발언이 나와주면서 중국과도 합의.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봐야 미국 또한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걸 빠르게 얻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미국의 어떤 증시와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 전략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다시 한번 시진핑과 조만간에 어떤 전화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협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만 나와줘도 오늘 같은 시장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상 이제 중국은 시장에서도 배제하고 있는 게 약간 지금 이제 주식 커뮤니티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또 갖고 왔는데 일단 우리가 뭐
유격을 할 때나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국기훈련 같은 데 유격훈련 갔을 때 군대에서, 네. 교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관들이 이제 결국 처음에 팔벌리 뛰기를 할 때 처음에는 뭐 이제 30회 하면 30회 몇 회 하면 30회 근데 네. 목소리 봐라 50회 몇 회 50회 막 10회 실시 이렇게 하면서 기분 너무 좋게 PT를 10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과 딱 이런 상황이다. 중국과의 어떤 노이즈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국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거의 뭐 10% 뭐 종목들은 뭐 20% 가까운 폭등세가 연출했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지금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집권 초기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강대강으로 강하게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 말로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실효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의 이제 반등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신뢰를 못 하더라도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주식 시장을 들어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애달프게 기다렸던 트럼프 풋이 안 나오고 계속 지금 강경한 이제 입장들만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버리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풋이 뭐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오늘 또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중국 쪽과의 이제 협상인데 실제로 오늘 또 백악관에서는 더 이상 이제 125% 관세를 때려놓고 더 이상은 이제 중국 쪽을 향해서도 관세를 더 올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5%까지 때려놓고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사실 이제 90일 유예한 게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하는데 시간을 벌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협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중국과 이제 어떻게 협상에 이제 물꼬를 이제 트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풋.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방을 낼 때 풋옵션을 사두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트럼프 안전판. 풋이라는 건 네. 누군가 와서 이 하방을 살려줄 거라는 이제 그런 파월 풋, 트럼프 풋을 얘기하는데 오늘 아마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호되게 당했을 겁니다. 이제 무서워서 맞습니다. 함부로 못할 거예요. 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의 중국의 반응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근데 트럼프는 자기 테크닉 막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놔뒀다가 혼자 중국 왕따 시키고 자기 네. 편 만들고 그 만든 애를 또 혼냈다가 당근 줬다가 치켜 세웠다가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알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메시 드리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오른쪽으로 갈 거 알면서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집권 초기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일단 뭐 중국에도 지금은 당근 정책 이미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온 125로 거다. 딱. 125%로 이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더 이상 관세 안 올릴 테니 너희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좀 해라. 이제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를 좀 이제 얻어내는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결국 중국 또한 뭐 1기 때와는 좀 다르게 그때는 이제 5%, 10%, 20%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네네네. 올렸는데 일단 2기 때는 들어와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맞대응으로 그때는 약간은 좀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지금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강대강. 네. 근데 이미 저는 그때 상당 부분 무역 분쟁을 장기적으로 치르면서 이미 중국도 많이 준비가 좀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일단 125는 가겠죠? 네, 일단 오늘 125 관련해서는 크게 꺾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84에서. 중국도 네. 이제 84에서 추가적으로 네. 하지는 않지 않을까.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제 오늘 또 시진핑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자랑스럽다고?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네. 또 그리고 자존심이 좀 세지만은 사람은 좋다라는 뉘앙스의 네. 어떤 언급들이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저는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어떤 전화 연결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좀 물밑 협상,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가셔낸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좀 크게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또한 84에서 여기서 더 올리기에는 지금 또 트럼프가 당근 정책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기자회견 없다 중국은?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이제 84에선 더 올리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물밑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네. 시진핑과 트럼프의 조만간 전화 통화라든지 또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요즘에 이제 영민 매니저의 별명이 좀 있잖아요. 예, 옴므파탈이라는 이제 새로운 좀 별명을 지금 영민 매니저가 갖고 있어서 또 걸맞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 행태가 전형적인 지금 옴므파탈의 맞습니다.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진짜 완전히 애달게 줬다가 뺐다가 막 했다가 갑자기 칭찬했다가 중국이 결국
트럼프에게 말려들까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도 중국 상무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내용은 자기들은 이 협상 카드가 굉장히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50% 추가로 이제 중국이 보복관세 또 부과한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상태가 됐으면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당분간은 이제 교역 자체가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 여러분들 어제 기사 나온 걸 보시면 테무 같은 게 원래 중국 홍콩에서 지금 미국 쪽으로 네. 소액 택배 보내면은 그 관세가 다 면세되죠. 면세가 네.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125% 두드려 맞아버리면은 10,000원짜리 샀는데 네. 이게 몇십만 원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추가 관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도 전혀 타격감이 없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는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도 이게 중국 국민들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네. 보복 관세를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제 타격을 입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금 미국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무부에서 발표한 이제 6가지 이제 보면 대두, 수수 이런 기업 농산물 규제. 이제 수출 규제하겠다. 이 부분도 미국에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아까 이제 브리핑도 잘 해주셨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냥 한 3, 4일 만에 그냥 대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네. 국채금리가 폭등을 했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그만큼 폭락을 했다는 얘기고 과연 그럼 이 채권 가격을 누가 이렇게 폭락을 야기했는가 뭐 음모론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채권을 집어던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 네. 폭등을 야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왜 미국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 국채가 발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으로 인해서 1년에 지금 미국이 발행 이자에 대한 이제 부담이 1조 달러가 넘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 1조 달러 줄여봤자 아무 소용이 가장 없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할 때마다 미국은 이자 부담이 이제 불어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부채 한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상호관세 유예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채권 시장을 지켜봤는데 이 코멘트를 남겼단 네. 말이에요. 분명히 그 지켜보고 부분을 있다.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에 타격을 주는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채권 시장이다라는 걸 분명히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진 않는다, 근데? 관세보다는 네. 사실 채권 쪽에서 이제 네.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 과정에서 얻은 게 있어요. 위안화 환율이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중국은 관세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중국이 뭐 미국 쪽으로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에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한 이제 이익을 얻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시진핑 주석도 협상에 이제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좀 생겼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90일 동안 유예한 시간 동안에 아마 실무진 협상하고 뭐 외교부장 미국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과정이 90일 안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릅니다. 오늘 누구도 모르죠. 다시 84를 125로 매기고 전면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먼저 올려놓고 빠지는 그러니까 때려놓고 도망갔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뒤로 가서 갑자기 네. 미안해 뭐 이렇게 이런 형국이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중국도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네. 자신들의 명예도 좀 맞습니다. 세웠고 미국 국채 시장을 우리가 목줄 쥐고 있어 이런 것도 트럼프한테 좀 그렇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이제 협상 테이블 모르겠습니다. 어떤 네. 식일지 그게 뭐 우리 경주에 뭐 에이펙일지 어디에서 만나고 합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은 좀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전에 많은 의견들이 와서 좀 읽어드릴게요. YS차님, 없던 관세를 만들어서 시장을 끌어내리더니 유예해준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또 고마워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게 옴므파탈입니다, 여러분. 옴짝살짝을 못하게 만드는 이러는 거죠. 예, 충청도 거북이님. 도람프의 전략은 결국 관세는 어느 정도 조정하되 방위비 분담 협박하고 반도체를 협박하되 안으로는 환율 만들고 국채금리를 쭉 낮춰가지고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전략이겠죠. 레이마루님은 오늘은 폭등할 것 같은데 분할 매수할까요? 아니면은 차익 실현할까요? 수정님, 김영민 매니저님 어제 무방에서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말수님, 김준호 매니저님 하나오션 감사합니다. 두 분 매니저님에 대한 또 감사 인사도 나왔고요. 자, 우리 그동안에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반바지, 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에너지까지 네. 전력기기 다 들어갑니다. 네. 자유로가 맞습니다. 작년부터 밀었죠.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입니다. 네. 그동안에 조정들 많이 있었는데 각각 한 종목씩
업종에서 한 섹터입니다. 네.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큰 이게 대바닥의 반등이라면 어떤 종목이다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에 반부터 가볼게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섹터별로 점검을 한번 쭉 네. 해드리는 것도 오늘 같은 이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네.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일단 반도체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대폭락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네. 사실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레거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6만 전자가 되고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던 찰나에 상호간세라는 엄청난 네. 이제 악재를 터졌죠. 이제 만난 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갤럭시 S 이제 25 판매 호조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HBM3에 대한 이제 매출, 네. D램의 이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사실상 이제 1분기에 D램 수요를 보면 세트 기업들이 의외로 관세 폭탄이 이제 터질 걸 미리 대비해서 네. 재고를 상당히 사재기? 많이 이제 네. 축적을 해놨다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관세에 대한 먹구름이 또 조금 거쳤으니까 다시 이제 레거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요. 좀 살아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뭐 탑픽 종목은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SK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먼저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보죠. 어제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제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33년 만에 D램 시장에서 1분기 때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고 네. 해요. 사실 삼성전자가 일본 도시바 반도체를 제치고 D램 시장을 수성하고 3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분기 기준으로도 한 번도 D램 전체 시장을 내준 적이 없는데 1분기 때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사실 레거시 업황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HBM의 초호황을 증명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HBM 쪽에서 어차피 HBM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D램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역전을 하고 D램 시장에 이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재밌었던 게 얼마 전에 이제 말하라고 이제 휴양지에서 네. 젠스낭 CEO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을 했다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젠스낭 CEO가 미국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받고 H20 칩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라고 하거든요. 대중주 규제요. 네, 대중국 네. 규제. 그러니까 H20을 계속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국 쪽에. 이게 실제로 이제 H20에는 HBM3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HBM3가 이제 들어가는 것도 사실 뭐 삼성전자께 들어갔는지 하이닉스께 들어갔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레거시 이제 HBM 쪽도 굉장히 좀 호황이었다. 이런 뭐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주가가 엔비디아에 연동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또 한국을 파니까. 맞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매도가 나올 네.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 종목 이전에 코스피의 인덱스 그겁니다. 역할을 했고 네. 또 하이닉스가 공매도에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좀 벌벌 떨 정도로 네. 쇼커버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저는 탑픽 종목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가 거의 18% 가까이 급등을 네.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뭐 최소 10% 이상의 좀 시세가 만들어지고 추세가 이제 조금 역전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프리마켓에서 한 지금 10% 이상 이제 급등, 네.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대장주를 하나 픽을 했고요. 네. 자유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맞습니다. 그동안에 뭐 다 마음 아리를 하셨지만 일론 머스크도 맞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도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네. 100조 이상이 뭐 증발을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가 이제 지금은 적절하게 시장을 사야 될 때다라고 언급을 나오기 바로 직전에 노 패닉이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패닉에 빠지지 말라라는 예. 힌트를 주면서 지금 이제 바로 이틀 만에 시장이 좀 급반등이 나오긴 예. 했는데 일단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관세 쇼크로 인해서 사실 전 섹터 전업 쪽이 다 같이 밀리면서 자율주행 섹터도 같이 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결국 이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6월 달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 이거는 항상 일로 타임을 우리가 늘 걱정을 하잖아요. 6월 달에 이제 유로 서비스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10월 달 또 아니면 11월로 연기될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6월 달에 유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근데 그 방식이 로보택시가 사이버 캡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모델 3와 모델 Y가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로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을 필두로 한 또 그리고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단계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승인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니까 2분기 안에 그래도 자율주행 시장 개화의 어떤 이제 출발을 알리는
분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는 사실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수혜주도보다는 약간은 좀 테마성이 있거나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센서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선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SOS랩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자율주행에만 꼭 국한된 게 아니라 첨단 산업의 눈이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와 고정식 라이다를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해서 이게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특히 뭐 최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도 그 지금 자동화율이 40%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동하는 AMR 물류 이동 로봇에 들어가는 눈이 SOS랩의 고정식 라이다가 투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드론에도 들어가고 또 자율주행에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결국 자율주행 시장 개혁와 첨단 산업의 어떤 시장의 어떤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결국 SOS랩,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피런티어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대장을 꼽았네요. 네. 피런티어 그리고 SOS랩 그리고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각각 이제 피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SOS랩은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 관련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렇게 3대장은 그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자율주행 전문가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중국, 미국을 이제 다 가서 타보신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그 웨이모도 타보고 테슬라 거도 타보고 중국의 이제 비아드거나 저기 그 뭐죠? 그 샤오미 거를 이제 타봤는데 여러분 그냥 엄청 나답니다. 이제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미 자율주행 기술은 와 있고 마지막 남은 이제 규제 부분인데 그걸 하러 맞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 거잖아요. 6월 달에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을 한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좀 시기도 보자. 좋은 게 딱 5월 말 정도에 이제 연방 흡입부 수장을 이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집중하는 타이밍에 6월 달에 이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또 피터 나바라하고 티격태격하는 거 보니까 이제 CEO로서 다시 컴백하는 걸 벌써부터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뭐죠? 반바지 김영민 매니저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 뭐 알테오전 버텨줬고요. ABL 바이오도 이 난국에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 얘기도 해보고 픽까지 보죠. 뭐 사실 정치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오는 업종은 반도체, 바이오조 업종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ABL 바이오가 지금 4조 1천억 원짜리 이제 GSK 쪽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좀 됐죠. 이게 BBB 셔틀 플랫폼을 이제 기술 이전한 거고 그래파디 B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모달리티 쪽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다. 사실 ADC 쪽도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쪽도 표적 항암제 쪽도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 알테오젠이 사실 그 논리로 시총 20조를 이제 뚫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BL까지도 이 BBB 셔틀 플랫폼이 알테오젠의 이제 SC 제형 변경과 같은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연초에 2월 달에 올릭스가 1조 원짜리 이제 일라이 릴리 쪽으로 기술 이전했고 3월 달에는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자회사 이뮨메드 쪽으로 메드 이뮨 쪽으로 2조 원짜리 기술 이전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4조 1천억 원짜리 기술 이전했고 총액이 7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또다시 기술 이전에 빅딜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증폭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딱 두 군데 정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특히 시장에서 지금 소문이 팽배한 종목을 좀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펩트론. 일단 펩트론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나온 뉴스예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비만 치료제를 이제 보험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이거는 엄청난 소식이에요. 사실상 이제 미국의 남부 지역 사람들이 비만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 제가 연초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사실 비만 치료제를 이제 복용했기 때문이다. 근데 비만 치료제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사실 모든 질병의 이제 만병의 근원이 이제 비만이잖아요. 성인병의 모든 근원도 또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비만을 이제 비만율을 낮추면은 미국 국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약값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보험 적용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쪽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플랫폼의 확장성을 감안하면 펩트론은 굉장히 좀 기대된다. 그 다음에 저는 리가켄 바이오라고 봐요. 사실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제 공개 방송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작년 연말부터 큰 거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미뤄져서 3월 달에
알테오젠이 이제 2조 원짜리가 나왔고 같고요. 4월 달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4조 원짜리 딜이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ABL 바이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최소 1조 6천억짜리 이제 빅딜이 나오면 계약금이 한 1,600억 정도 되니까 4천억 정도 이제 총알 만드는 ABL 바이오의 이제 이상훈 대표가 얘기했던 딱 그 시나리오가 맞춰진다. 근데 이제 계약 규모는 틀렸지만 전체 요번에 이제 4조 1천억짜리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으로 수령한 게 1,500억이거든요. 740억하고 단기 말소돈 합해가지고 거의 1,50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상훈 대표가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제 남아있는 리가켄 바이오도 네. 이제 작년 연말부터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가 어제 장중에 시총이 2조 7천억을 넘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리가켄 바이오는 3조 중반까지 오히려 시총이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거의 지금 기술 이전 잔고가 10조 원에 달하는 리가켄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ABL 바이오에 비해서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좀 받기도 했고 기대했던 빅딜이 안 나오면서 뭐 실망 매물들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에 이제 타겟이 되기도 했었던 리가켄 바이오가 저는 앞으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탑픽 종목을 리가켄 바이오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리가켄 바이오야말로 ADC에 막 선두주자였었고 했었는데 1등이 좀 약간 뒤쳐졌어요. 그 사이에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또 이번에 ABL 바이오까지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번 두 종목이었습니다.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이 비만 그 뉴스가 좀 확인이 되면 좋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펩트론은 그 이슈도 있고 지금 4월 25일부터 AACR 미국 아마키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차세대 ADC 플랫폼을 또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한 이제 관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펩트론과 리가캠 오늘 바이오 쪽에서 봤고요. 자, 우주항공입니다. 맞습니다. 자유로 할 때 유 우주항공인데 네. 우주항공 쪽도 거의 일론 머스크였잖아요. 함께 맞습니다. 정말 좋은 시절 보내다가 또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표적인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기도 맞아요. 했었었는데 트레이드였죠. 뭐 결국에 가장 먼저 사실 트럼프가 당선과 동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사실 우주항공 섹터였고 또 일론 머스크의 또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맞아요. 스타링크 관련해서는 사실 승리 선언 때도 취임식 때도 꾸준하게 언급되었던 게 결국 스페이스 우주 항공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한 건 전혀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전체적인 이제 패닉 셀이 연출됐던 것뿐이지 우주 항공 산업이 지금 후퇴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항공 안에서도 사실 관세 리스크에서 피해갈 수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의 법인과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또 두 곳이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메탈도 있고 또 캔코아 USA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현지 공장을 계속 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블루 오리진, 뭐 스펙스 X 같은 민간 우주 항공 업체들의 어떤 발사 횟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관세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 또 우주 항공 또 스타쉽 또 발사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우주 항공 섹터도 결국 투자 심리만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데 그 안에서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거기다가 드론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글로벌 1위의 레이싱 드론 업체인 또 이제 아스트로 X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야권의 유력 대권 인사도 지금 첨단 산업 또 그리고 방위 산업의 핵심은 드론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던 만큼 결국 이제 드론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주항공과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품 업체인데 미국에서 부품과 소재, 만들죠. 예, 맞습니다. 소재도 만들고 조립까지 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맞아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말 추억의 이름이었어요 한동안. 네, 맞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일론 머스크 할 때 캔코아 그렇게 가다가 반납했으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에 소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주항공 쪽에서 갔고요. 마지막 G입니다. G는 반바지의 G. 2차 전지기도 하고 또 에너지기도 하고 전력기기 다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력기기 쪽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S&T 에너지, 그 다음에 또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종목을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2차 전지 쪽의 탑픽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당초 한 1,000억 원 내외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대를 했는데
했는데 네. 3천억이 넘게 나왔죠. 실제로 이건 이제 보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고 LG 엔솔이나 그다음에 SK온 같은 기업들은 앞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말씀드리면 미국에 이제 현지화되어 있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는 2차 전지 업종이 살아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은 사실상 지금 중국과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계속 지금 티격태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산을 배제하는 뭐 바이오 의약품이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소재가 됐건 중국산을 계속 배제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전기차에 대한 이제 업황이 아직 턴어라운드 되기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LG 엔솔과 SK온 같은 기업들은 이미 3년 전부터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좀 지어놨고 맞아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거의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업황만 살아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LG 엔솔도 공매도에 타겟이 좀 되면서 대차 5위에 늘 들어요. 대차 잔고 네. 5위 안에 네. 들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대차 잔고가 좀 많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쇼커버가 훨씬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2차 전지 업종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LG 엔솔이 좀 살아나면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동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기기도 한 종목 좀 봐주시죠. 왜냐면 네.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전선까지도 네, 지금 맞습니다. 되게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네. 봐드릴게요. 사실 네. 뭐 탑픽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을 당연히 이제 꼽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들도 현지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지금 관세에 대한 충격을 회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전력 인프라 쪽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중복 상장이니 이런 것 때문에 또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어요. 예.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특히 4분기 때 이연됐던 매출이 또 1분기 때 인식되는 것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고마진의 이제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이제 1분기 때 인식된다라고 하면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력 인프라 기업들 아까 제가 말하라고 이제 예. 환담 나누고 예. 얘기했잖아요. 결국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계속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엔비디아도 압박하고 있고 TSMC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TSMC 대만 쪽 회사가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대만은 이번 주에 20% 폭락했어요.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 대만이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대만도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제 짓는 거,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시장 노이즈로 인해서 할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은 그야말로 저점 공략이 좀 가능. 오늘 웬만한 종목이 다 갭을 떠버리는데 네. 갭을 뜬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충분히 거잖아요. 공략이 좀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와 2차 전지. 이제 경민 매니저의 반바지의 지는 두 개인데 2차 전지와 에너지.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공매도 비중을 놔뒀는데 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슨 뭐 타겟입니까? 지금 매일 여기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36%, 37%, 21% 전체 매매 중에서 웬만한 비중이 30% 이상은 계속 30%를 넘었거든요. 다 대차 친 네. 거 개인들이 맞습니다. 받고 뭐 요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여기 공매도 세력도 숏 커버를 좀 당했기 때문에 영민 매니저는 여기도 좀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한번 당하고 실적 잘 나온 것, 미국에 또 공장 있는 것까지도 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자유로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맞아요.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자유로에서 가장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좀 군집성을 이뤄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로봇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까 자율주행은 직접적인 수혜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종목수도 제한적이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인데 네. 로봇이야말로 좀 종목수도 많고 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쪽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유일로보틱스는 이제 SK 품에 안기면서 정말 신고가 랠리가 나올려. 나와주기도 네, 했었고 또 그리고 최근에 뭐 소개해드렸던 뭐 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결국 안정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줬던 모습, 뭐 로보티즈, 뭐 클로버 같은 경우도 나름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는데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최근에 어떤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이 거의 다 반납했어요. 근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이제 XR 휴머노이드 TV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근데 SR이 뭔가 했더니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SR, 예. SNR. 그래서 SNR 휴머노이드 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예. 대전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가 전신이 이제 카이스트 연구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연구원 50명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사업에 좀 추진을 한다라는 걸 어저께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 내에서 뭐 SP 시스템이나 일부 로봇주들이 시간 내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는데 결국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올해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뭐 일론 머스크도 5,000대를 대규모로 양산 그리고 또 이제 뭐 피규어 AI도 지금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 저는 시간 문제지 시장의 어떤 중심 섹터와 주도 섹터 이 로봇 산업의 어떤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자동차 시장, 모바일 시장 뭐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로봇 시장이고 AI의 어떤 기술력의 가장 집약체가 저는 로봇이다 보니까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그게 올해 주도 섹터가 될지 내년에 주도 섹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저는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해다 보니까 올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나 이제 발생한 게 최근에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의 어떤 품에 안기면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 흐름 거의 20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거의 상승폭의 절반 가까운 낙폭이 다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도 지금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분할로만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결국 큰 반등이 안 나와줘도 돼요. 상징성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 이 구간대에서 조정 없이 안정적인 흐름만 나와줘도 유일 로보틱스, 뭐 TXR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 같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될 것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본격적인 상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는 순간 삼성의 어떤 주력 사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조 미만인 기업은 아직 없다. 제가 2조 때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10조를 넘을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아까 8조까지 찍고 지금 다시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간 문제지 이젠 10조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 적절한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관세의 무풍지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로봇은 뭐 완전 따로 노는. 관세에도 무풍지대일 뿐더러 또 이제 공매도 타깃도 제한적이에요. 워낙에 고성장 섹터에는 아무래도 공매도가 들어와도 쇼커브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차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차 장부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로봇이 무풍지대고 약간의 피난처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전략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포인트가 두 개로 좀 많이 질문 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외국인 돌아오네요 하나 있고요. 또 한 11시, 1시 기점으로 중국의 기자회견. 그렇죠. 약간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 전략도 한번 볼게요. 두 매니저한테. 영민 매니저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중국의 좀 기자회견 중요할까요? 볼까요? 또 바로 참전할까요? 네, 오늘은 뭐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또 고민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오늘은 포지션을 제대로 잘 구축해 놓으신 분들은 오늘 시장 상승을 그냥 좀 즐기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시 반 이후에 또 상무부에 어떤 대응이 이제 나올지 근데 저는 준호 매니저랑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84%에서 더 이상 이제 보복 관세는 매기지 않을 걸로 봐요. 중국이요?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완전 왕따를 시켜놓고 사실상 이제 구도를 다른 나라들은 친절하게 우리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호 관세를 유예해 주는데 받는다. 지금 중국은 상당히 예의 없게 계속 보복 관세를 혼자 부과해놨다. 이런 이제 낙인을 찍어버렸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더 나간다. 이건 사실 사람 꼴이 더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예상컨대 84%에서 관세율을 더 올린다거나 이런 조치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비관세 조치에 저는 이제 중국은 더 오히려?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장 개장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걱정하시는 발표.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개장 초반에 우리 시장이 조금 강하게 이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사는 종목도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지나서 그때 이제 매수 진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오늘 강하게 반등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위치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사실 지금 0.8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0.8배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이제 수준인 걸 감안하면은 오늘은 좀 부담 없이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오늘의 시장 대응이요? 사실상
중국과도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모든 국가들과 합의를 할 것인데 네. 단 그 합의가 공정할 것이다. 그게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공정한 건지는 모르겠다.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도 이걸 한번 좀 보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상무부의 어떤 발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장이 이제 갭이 뜨고 시작하는데 이제 반등이다 해서 막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원래 기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차분하게 증시 흐름을 체크하고 아직 완벽하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 정도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고 중국도 참 이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때리고 도망간 다음에 미안해 막 그렇죠. 뒤에서 미안해 한 번만 네. 봐줘 이러면은 맞습니다. 화 내기도 이게 네. 그렇고 이걸 또 그렇죠. 화해 하자기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의 일발 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갈까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종목 소개해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면 이게 다 지금 뭐 웬만하면 프리마켓에요? 다? 8% 10%씩 다 떠서 네. 출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몇 프로 상승하냐보다는 양봉에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화 비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하나 비전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은 게 뭐 하나 로보틱스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세미텍. 결국 이제 이 HBM 제가 아까 1분기도 HBM이 우리 예상을 지금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호황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이제 석권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이제 레거시 HBM. 뭐 레거시 HBM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하이엔드급은 HM3E의 8단과 12단 정도 보면 되는데 레거시 HBM이라고 하면 HBM3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HBM3의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하나 비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세미텍이 지난 3월 달에 연거푸 2건의 이제 수주 공시를 이제 공시를 했는데 3월 14일 날 한 210억 원 정도 규모로 SK 하이닉스로 좀 공급을 했고 바로 일주일 있다가 3월 27일 날 또 210억 원 정도 규모로 공급을 했어요. 대당 가격이 한 20억 내외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한 20대 정도. 근데 올해 토탈 한 80대 정도가 이제 공급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향후에도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22 지금 완전 초호황이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돈 안 드는 뭐 저비용의 AI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H2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쇼티지가 나가지고 팔고 싶어도 이제 팔 물량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초호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20에는 HBM3가 들어가거든요. 그 HBM3를 제조하는데 TC 본더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주가도 최근에 30%가 넘게 또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갭을 좀 띄운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접근이 좀 되지 않을까. 이 가격 전략을 좀 다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지금 5만 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 5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5만 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영민 매니저가 오늘은 양봉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화비전이 프리마켓에서 이미 12%가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봉 도전이라는 말은 이제 12%보다는 이상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약간 밑에 12% 5만 원 밑에서 일단 5만 원 받아보자. 밑에서 좀 사보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5만 100원, 5만 200원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발은요? 저는 그냥 이번에 관세 쇼크의 가장 큰 피해주가 미국에서는 애플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LG 이노텍이다라는 관점에서 LG 이노텍 핫빛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장 애플이 최대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였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뭐 주요 생산 거점이 아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이 15%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됐을 때는 그래도 애플을 비롯해서 이제 애플 공급망 수혜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LG노텍은 매출의 85%가 아이폰 매출인데 아이폰 16부터 이제 판매량이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이폰 12부터 16까지는 같은 디자인으로 큰 디자인의 변화가 없어서 판매량이 좀 제한적이었고 특히 AI 같은 경우가 사실
영어권 국가들만 좀 혜택을 받지 아시아권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7의 판매량은 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유출이 되긴 했는데요. 이번에 애플 차세대 폰이 초슬림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아이폰 12부터 16까지의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초슬림 디자인으로 아이폰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아이폰 유저들의 기대가 굉장히 폭발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또 중국 또 그리고 또 이제 한국어도 서서히 좀 지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아이폰의 판매량이 다시 한번 빠르게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뭐 아이폰이 막 300만 원 이상에서 팔린다라고 했었었는데 이 부분만 완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애플을 비롯한 또 이제 애플 공급망 수혜주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특히 LG 노텍은 테슬라에도 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수혜주로도 같이 맞물린다는 점에서 가장 큰 피해주가 안정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LG 노텍을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LG 노텍 현재 9.8% 프리마켓에서 떠버렸거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뭐 1차 매수는 좀 이제 소액으로 좀 들어갔다가 네. 조정이 나오고 갭을 메꿀 때마다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 가격은 충분히 빠져 있다. 그래서 1차로 바로 이제 현재가에 일단은 소액으로 진입하자는 의미에서 매수가는 일단 122,000원 정해갔지만 지금 이제 프리마켓 기준으로 시초가로 소액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45,000원 그리고 15만 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0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8%, 9%, 10%도 네. 지금 널려 있기 때문에 양봉 도전하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양봉 도전 종목은 한화비전, 비전. 준호 매니저의 도전 종목은 LG LG 이노텍, 네. 애플과 함께했던 LG 이노텍을 역공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